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팅 하셨을까요? 저는 구해줘 스탁 또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월요일 밤 오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긋지긋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정말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우려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또 방향성 없이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감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14% 하락하면서 2198.20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6% 빠지면서 781.96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건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이 750억 이상, 기관이 3,290억가량 또 팔아냈고요. 개인만이 홀로 4,07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수급도 또 크게 다르지 않았네요. 역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이 홀로 1,16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주인공은 풍력주였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실린 영향인데요. 동국산업이 23% 상승 마감 눈에 띄고요. 뒤따라 관련 풍력주도 함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장기전을 치르면서 오늘은 치료제도 다시 움직였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만이 이 상황을 또 종식시킬 수 있는 만큼 작은 소식에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신풍제약이 오늘도 상한가였고요. 광동제약과 일양약품 등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렇게 또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 저희와 함께하면서 또 전략 체크해 봐야겠죠. 자, 지금 저희 방송 또 유튜브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해줘 스탁 또 누적 수익률 계속 공개해드리고 있죠. 이 포트폴리오 또 꾸리게 되는 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등장하셔서 또 종목들 구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구해주신 종목은 모두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 처리가 될 겁니다. 혹시 전문가가 매수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매수가로 책정이 될 거고요.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를 하거나 또 손절가를 터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절, 또 손절 처리가 된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서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한 주 내내 또 주말 동안 이분들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두 분의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을 마구마구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보시고요. 아니면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들 자세하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이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또 신규 매수할 종목들 어떤 업종과 테마에서 고르고 싶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또 얼마 만에 수익 내고 싶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딱 맞는 종목들 오늘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또 오늘장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죠. 코스피는 김충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코스피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계속 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또 어떤 업종과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이신 것 같고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닙니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을 보면서 네. 딱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다. 네, 무슨 느낌 들으세요? 좀 고요하고 약간 잠잠한 이런 좀 무섭기도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태풍의 눈. 네. 네, 말씀하셨듯이 고요하지 않습니까? 잔잔해요. 지금 우리 시장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글로벌 악재라든지 또 인류의 악재 이런 부분들에서 막 급락을 받았죠. 나 그거까지는 좀 제외할게요. 네. 3월부터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아마도 태풍의 그 가장자리, 비바람 몰아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비바람, 바람 타고 뭐 비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지난 한 6월부터였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움직여요.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는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장 이 변동성을 본다면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3월 달부터 많이 올라오는 과정이 변동성 확대의 과정이었다면은 이제는 축소로서 어찌 보면 좀 숨을 고르는 이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은 다시금 반대의 그 가장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비바람 몰아치는 그 가장자리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시장 분명히 또다시 방향성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향성이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왜냐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요. 와,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시중 자금이 벌써 시중 유동성이 3,000조가 넘게 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는요, 그런 자금이 부동산으로 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자금 모두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 시장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화, 양극화, 그리고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들 역시나 좀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우상향의 이러한 그 지수의 움직임들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의 무게를 둬야죠. 일단은 지금 태풍의 눈 잔잔합니다. 그만큼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짤막한 등락에 너무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통해 지수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확대가 그려졌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쉬고 있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쉬느냐? 또 이 쉬고 있는 그 구간을 보자니 바로 직전 고점대 아니겠습니까? 직전 고점대에 이 저항들이 어찌 보면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그와 근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쉬는 다시 말씀드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또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는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태풍의 눈, 이제 곧 방향성 제시가 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있을 더 좋은 쪽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김충성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태풍을 거쳐왔다면 지금은 좀 태풍의 눈 구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은 등락에 너무 연연해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자, 코스닥 시장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또 개인이 홀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오늘장 개인이 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혹시 생각났던 시절 없으신가요? 생각났던 시절이요. 개인이 이끌었던 시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뭐 동학개미 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오늘장 코스닥 시장 한마디를 또다시 재시작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좀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 김충성 전문가님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키워드적으로는 좀 일맥상통하면서 저도 같은 얘기를 어느 정도 반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세를 보였던 수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세로 좀 일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졌던 그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 초반에 보여줬던 이 조정된 그런 흐름도 어느 정도 좀 원래 시작됐던 위치로 좀 회복을 시켜주셨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김춘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부한 개인 유동 자금, 예. 그 풍부한 개인 유동성 장세가 어쨌든 지속이 되면서 또 한 번 제가 3월달 이후에 시작을 보였던 그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모습이 좀 오늘 하루장에서는 좀 많이 생각이 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 말씀하셨을 때도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뭐 지금 차트를 좀 상세 보셔도 아시겠지만 양쪽 다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서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방금 말씀드렸던 풍부한 유동성 장세와 그리고 지수의 그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어쨌든 저점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도 괜찮다라고 시장의 흐름을 좀 분석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 시장처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점은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장 좀 특징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장중에 5G나 이제 풍력주 같은 경우에서도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제 시장 동향 말씀해 주시면서 뭐 그 강하게 움직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그린벨트 관련주들도 이제 문 대통령이 오전에 어느 정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 없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좀 이제 물량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또 오전에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부 조정이 좀 보였습니다. 이랬던 부분들은 이후에서 오늘 코로나19 그 이제 회복기금 관련한 정상회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담이 결과적으로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쪽 다 외국인 자금들이 좀 이탈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이탈될 자금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뭐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쪽으로 오늘 방향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일정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전기차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 그 2차 회동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7월 달 우리나라 이제 7월 달 수출입 동향과 일본에서도 경제 지표 발표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파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선행지수 그러니까 6월달 선행지수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잠정적 또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게 있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부터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죠. 이 실적 발표 시즌들 모두 다 기업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잘 살펴보시면서 이 실적 모멘텀 가질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다시 한번 또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또 개인이 이끌었던 장 살펴봐 주셨고요. 또 앞으로 짚어봐야 될 이슈와 또 일정들 함께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코스닥 잘 참고해 보셔서 또 투자에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마감된 오늘 장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먼저 오늘도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먼저 구해저 스탁 한유경 전문가입니다. 누적 수익률 10.97% 보이고 있고요. 우수 AMS가 2.54%, 영진약품이 0.55%, SK머티리얼즈 오늘도 잘 갔네요. 15.96%의 수익률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수익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충성 김충성 전문가입니다. 누적 수익률 38.56%나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수익들 굉장히 좋습니다. 솔리드와 코스모신 소재는 저희 목표가 달성으로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ISC 5.94%로 손절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KG 이니시스가 손절가 터치로 매도입니다. KG 이니시스는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캠시스도 1.83%의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모두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해저 스탁의 꽃, 이지은 전문가네요. 코리아센터와 노터스, 넷마블, 네오셈, PI 첨단 소재까지 5종목 실려 있습니다. 넷마블 계속 흐름 좋습니다. 4.44%로 수익 좋고요. 네오셈도 2.8%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인 게 너무 아쉬운데요. 추가적인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대용 전문가입니다. 바로 누적 수익률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지만요. 또 윌링스 0.4%, 램테크놀러지는 1.44%, 이글리 시큐리티가 0.6%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장 이슈와 함께 또 숨은 종목들 잘 골라주시는 만큼 이슈 받았을 때 잘 올라가기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라닉스 1.11% 보이고 있고요. 이노와이어리스도 4.8%, 약 5%가량의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구해주시길 더 기대하고 또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박재성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종목들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요. 또 수익난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DENT 3.88% 보이고 있고요. 메탈라이프가 2.21%, 파트론 좋습니다. 4.55% 보이고 있고 KMW까지 1% 수익 내면서 수익률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흐름 더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권영우 전문가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볼까요? 누적 수익률 50.27%, 가장 큰 수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삼강 MNT가 26.89% 가장 큰 수익 보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18.14%, 정말 적지 않은 수익인데요. 대덕전자도 4.68%, 하나솔루션도 7.13% 모두 좋은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우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셨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임광빈 전문가 수익률 살펴봅니다. 누적 수익률 16.02% 보이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시초가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셨죠. 자,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LOT 백큐미 5.94% 수익률 눈에 띄고요. CIS도 2.58%, 그리고 웹젠도 뒤따라 0.35% 수익 내면서 수익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구해저 스탁 전문가들의 종목들 그리고 또 리얼한 수익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그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종목들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충성 전문가님, 네. 앞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서 지금 눈에 띄는 게요. 또 주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KG 이니시스 오늘 처음으로 또 손절가 터치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KG 이니시스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저는 뭐든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구해저 스탁이 가장 처음 방송을 됐을 때 또 네, 가장 처음 맞아요. 네,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네, 목표가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그렇죠. 달성하셨고. 그런데 또 손절가도 제일 먼저 터치를 해버리네요. 네. 지금 제가 웃고 있습니다만은 네,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아까워요. 네, 아깝습니다.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넓게 안 잡고요. 좀 타이트하게 잡은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등락에 의해서 좀 터치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룰이잖아요. 네, 손절 처리 깔끔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흐름 잠깐 보실게요. 네, KG 이니시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살짝 눌리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네, 물량 출회, 매물 출회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죠.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확보되고 뭐 이런 이후에는 다시금 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틀로 또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추세 자체로는 깨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추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오버슈팅도 있었고 또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이런 낙폭 과다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서의 움직이기 때문에 좀 넓게 봐도 되는 이런 종목입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 보유하신 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이라면은 역시나 추세 하단 있죠. 여기까지는 버티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가격 매력에 의해서 또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다시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룰상 매도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쉽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손절이 된다니 뭐 어쩌겠습니까? 뭐 KG 이니시스를 말씀드렸는데 ISC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은요, 소폭이나마 그 수익권에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25,000원 선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상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손절가를 역시나 올렸었습니다. 19,000원 선으로 올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를 그대로 높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라인입니다. 약 2만 원 선으로 그 손절가를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 수급적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뭐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외국인 동향 나쁘지 않죠. 또 기관 역시 계속적으로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 확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메이저로 하여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봐야죠. 네, 느긋하게 보고 일단은 네. 그렇게 손절가를 상향 조절을 하고서 뭐 느긋하게 좀 지켜보겠다. 이 종목으로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이니시스와 ISC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김충성 전문가님은 만에 하나 또 우리 시청자님들 손실 키우지 마시라고 또 손절가를 짧게 잡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구해줘 스탁 룰이기 때문에 또 손절가를 터치하면 매도 처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인 만큼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ISC 역시 또 손절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점검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 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구해드릴 텐데요. 자, 정말 방향성을 못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또 어떤 업종을 공략해야 될지 혼자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와 게시판으로 또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보시고요.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에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또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보다 좀 자세하게 내 사연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이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바로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요즘 시청자님 어떤 투자 고민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고 또 앞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오늘도 또 구해드릴 겁니다.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게시판 사연 먼저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려운 주식시장 전문가님들 방송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 온다고 하던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영미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뽑아볼게요.
실적 시즌 또 제대로 공략을 해봐야겠죠. 제 생각엔 아마 아까 강현재 전문가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이슈들도 많이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도 해요.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또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매수하기 좋은 종목 하나 있을까요? 뭐 실적 시즌만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두셔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받는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면서 종목을 좀 고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이번 사연에 대한 그 종목 제시를 드리는데 KGETS라는 종목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KGETS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물 소각업이나 이제 폐기물 부산물을 이제 근방에 있는 공단에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이제 그 바이오 중류나 이제 스팀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그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키워드가 사실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환경일 겁니다. 이 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에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위 중인 그런 그 사업군들을 살펴보셨을 때에도 좀 적합한 그런 키워드에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개편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용 폐기물 처리나 의료용 폐기물 처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처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주된 매출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했을 당시부터 뭐 아직까지도 뭐 사실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국외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기술 수출 효과도 사실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세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의료용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당시에 어느 정도는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이게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외적으로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 규제 강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 폐기물 업체별로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업체들 뭐 어느 정도 좀 크지 못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대형화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기업 인수 합병이든가 M&A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또 장마철이 이제 좀 시작이 되죠. 이 장마철 시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산업용 폐기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공사장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런 그 산업용 폐기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실적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꾸준한 재무제표의 그 매출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치 성장주로서 오랫동안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면요. 자, 목표가를 보기 전에 이제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저점은 상향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눌림목 구간이 보였던 부분이 있고 눌림목 반등 구간에 대한 기술적 반등 기간에 대한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시초가 대비해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인 4,86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짧게 이전 파동의 저점 부근인 3,900원 정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좀 살펴볼 종목 원하셨는데요. 실적뿐만 아니라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수혜도 기대된다. 또 재무제표도 안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KG ETS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86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9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사연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연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사볼까 합니다. 직장인이라서 단타는 하지 못하고요. 안정적인 종목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신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요. 반도체는 이분만한 분이 정말 없습니다. 반도체 바로 김충성 전문가님이 또 전문 분야이신데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주 뭐 자신 있는 분야이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저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드릴까요? 뭐 친숙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SFA 반도체를 네,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좋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쁠 것이다, 앞으로 나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좋다에 한 표 좀 주려고 합니다. 뭐 4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네.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뭐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도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또 클라우드 컴퓨터 역시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니 해도 5G 시대입니다. 반도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종목 뭐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일단 보시겠습니다. 뭐 이미 실적은 좀 나왔죠. 물론 이제 나올 것인데 바로 19년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사실 지난 뭐 2018, 2019 뭐 미중 무역 전쟁을 거쳐 와서 많은 종목들이 이익이 급감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종목은 늘어납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비교하면 사상 최대 실적 이미 달성을 했죠. 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올해 뭐 6,5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그동안 해온 것과 비교한다면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이죠. 또 이익 같은 거 보시죠. 5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 비교하면은 역시나 네, 이익 역시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바로 실적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네,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진입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수급 한번 보시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군데군데 막 그 메이저로 하여금 외국인 기관으로 하여금 매도가 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는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요. 국내 기관 오늘 역시 아주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게끔 네, 강도 높은 매수세를 유입을 시켰습니다. 선행적인 역할은 투신 쪽에서의 강도 높은 매수세 보이시죠? 또 연기금 역시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이 연기금 역시 이런 강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메이저로 하여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고개를 지금 네. 올리고 있죠. 주가 턴어라운드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음봉이 그려진다. 역시나 이 살짝의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는 매수에 가담해도 손색 없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큰 틀로 놓고 보더라도요. 추세 자체적으로도
긍정적입니다. 네, 이러한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 웬만한 악재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추세대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뭐 역시나 매수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일단 차트적으로 보더라도요. 목표가요. 네, 바로 이 정도의 그 고점대 목표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약 6,500원 정도가 되겠죠. 네, 6,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마디 가격입니다. 좀 이탈한다 하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봤으면 하는데 일단 그래도 마디 가격인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일 정도의 선이 위치해 있는 가격이죠. 5,000원 정도의 가격을 손절가로 설정하고 대응하고요. 또 내일부터 혹은 그 이후서부터라도 뭐 주가 흐름을 보면서 가격 수정 이런 부분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님이 좀 좋아하시는 거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세계 최초, 사상 최대 이런 것들 정말 공략해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인데요. 자, 오늘은 실적이 사상 최대가 전망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시면서 SFA 반도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6,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구해주신 종목들 잘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오늘도 종목 구해드리고 있고요. 저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저희 게시판 들어오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알기 쉽게 화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넘어오셔서요. 또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요. 또 어떤 업종에서 종목 찾고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신 것처럼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분도 구해드려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사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박종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눈에 띕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또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움직임이 빠른 종목은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장의 수익은 아닐 수 있어도 천천히 오래 두고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박종훈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 사연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내용들, 또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이나 또 상황들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딱 맞는 종목들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또 생업이 있으시다라고 하니까요. 당장의 수익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현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이분도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좀 사연을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좀 어떤 종목이 좋을지 바로 생각해놓은 종목 있으실까요? 네, 파트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이요? 네.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는 곳이다라는 거는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이라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도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 쪽도 이제 사업에 좀 영위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안테나나 이제 휴대폰용 부품 이런 것들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수정 발전기, 그다음에 유전체 필터나 이제 아이솔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용 이런 부품,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생산을 하면서 매출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주요 매출처로는 그러니까 고객사죠. 이 고객사로는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밖에는 LG전자나 레노버나 그다음에 화웨이 같은 이런 국내외 업체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면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그간의 그 코로나19의 좀 영향이 좀 이렇게 있으면서 주요 거래선들에 대한 출하량이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는 2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6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의 단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출하량의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주요 고객사들이 신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애플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삼성전자에서도 차기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이 되면서 3분기 때는 이제 좀 더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외에서도 이제 이 하반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반기에서도 이제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중저가용 모델들도 좀 지속적으로 나올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수출로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장과 웨어러블 같은 사업 부분에서도 하반기에 각각 이 사업 부분들의 각각 500억 정도씩의 매출이 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함께 이익에도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도합이 돼서 하반기에는 확실히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사업군을 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 레벨 3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자율주행의 섹터는 당연히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 모듈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사업이 지금 진행이 돼 있는 만큼 이 부분 자체도 확대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실적 개선에 대한 폭은 사업이 좀 사업 다각화나 기존 사업에 대한 그 고객사들에 대한 확고한 또 그 다지기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확실히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에는 크게 맡을 수가 없겠지만 그 개선되거나 회복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이제 그 실적 시즌에서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해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서 이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제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사례도 한번 사실 보시면은 한번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 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면서 고점 찍고 나서 내려왔을 때는 물론 빠르게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잡아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차트 흐름도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셨을 때 이 종목의 상승 추세를 잡았다면 어느 정도 중장기 관점으로 보셨을 때에도 큰 좋은 매매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 목표가 일단은 단계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11,35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번 추세 파동의 시작점인 이전 저점이죠. 8,7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는 이번에는 파트론으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연에 딱 맞게 좀 조금씩 모아가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종목을 구해주셨는데요. 우선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요. 11,3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잘 챙겨가 보시고요. 손절가 역시 8,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까지 우리 시청자님 관심 있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자함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9731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종목들 사고 싶지만 저는 겁이 나네요. 안 오른 것 중에서 살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키워드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앞서 오늘 방송 시작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가 또 오늘도 잘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김충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오른 것 중에 살만한 주식이 있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그런데 이쪽 섹터의 종목들 사실 다 올랐어요. 그렇죠. 네, 뭐 백신 관련주들, 맞아요. 뭐 진단 관련주들, 또 뭡니까? 뭐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들도 뭐 다 싹 다 올랐고요. 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네.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막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오르는 건 말고요. 네.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좀 올랐었던 종목 중에 의료기기 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선정을 좀 했는데 네. 종목은 메디아나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 메디아나요. 네. 네. 일단은 저는 병원에 잘 가지 않아서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드라마에서 좀 봤었어요. 그 환자 감시 장치라고 해서 중환자분들이 좀 누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손에 이게 딱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이번에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그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다 보니까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 필요성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쪽과 관련한 그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이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아주 기초 장비입니다.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끝난다 하더라도 뭐 정부라든지 또 지자체에 대한 이런 투자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나 실적 네 괜찮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죠. 역시나 이 종목도요 사상 최대 실적의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미중 무역 전쟁을 거쳐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출 급감, 뭐 이익 급감, 뭐 이런 부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요, 네 역시나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 역시나 증가를 합니다.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0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900을 조금 못 되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정확히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동안 또 해왔던 거를 본다면은 와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이익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200%가 넘는 영업이익 같은 200%가 넘는 이런 증가율이 예상이 됩니다. 3배 아니겠습니까? 네, 3배 정도가 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사상 최대 매출, 네,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 사실 이쪽 의료와 관련한 의료저가 들어가거나 제약바이오가 들어가는 섹터의 종목들, 이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은 사실 없어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역시나 안심하고 진입을 고려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메이저로 하여금 매수세, 수급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 메이저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주가 역시 탄력적인 부분들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요.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주가 역시 뭐 기술적으로나마 반등권에 있습니다.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평선이죠.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점으로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하고 또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 그런 만큼 상승이 이어진다면은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직전 고점이 되겠죠. 전고점 부분 때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역시나 전고점 부근이죠. 24,000원 선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요 이평선이라고 할까요? 21선 정도가 놓여있는 가격선이 얼마입니까? 바로 요 정도인데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바로 요 정도죠. 하락이 좀 제한이 있었던 구간인 바로 약 18,000원 정도 선은 그래도 지켜져야 되는
가격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를 설정하고 대응하면은 크게 무리 없는 그런 대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디아나까지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은 사연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구해드린 종목들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